법의 VIP실, 이곳에선 구단 거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소권이라는 건 말이야. 검사한테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잘 구슬려 놓으면 뭐 이쪽 죄는 죄도 아닌 거지. 그걸 누가 어떻게 구슬려? 이따가 슬쩍 챙겨드릴라 했는데 또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또 하시면 알고 있었구나. 네. 그래, 이렇게 쉽게 가야지. 어? 법과 정의보다는 돈의 진심인 검사 연주. 검사와 조폭이 단합 중인 검폭 유착 현장에 다른 파의 조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형님, 지금 삼거리파 애들이 연장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뭐? 법대를 졸업해서 법대로 살아왔건만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걸 몸소 알고 계신 바 한 수 가르침을 주시려 행차하셨고 너네 나이트 영어권 가지고 아직도 이러고 싸우니?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야, 이년이 뭐래니? 너 나한테 욕하는 거 보니까 나 모르는구나. 네가 누군데? 응? 법치 수호보다는 나한테 용돈 주는 조직 보호에 앞장서는 액션 검사. 공식 프로필 키 173의 롱다리킥이 불을 뿜는 동안 여기 연주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야,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그렇게 밖으로 돌다가 이상한 소문에 휩쓸렸겠니? 너 미안한 줄은 아니? 왜 대답이 없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거대 기업 한주그룹의 둘째 며느리이자 첩달이면 첩달답게 굴어. 유민그룹의 딸이지만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견뎌야 하는 그녀의 이름은 미나. 나? 아씨. 난 가끔 당신 보면 소름이 돋아. 주차장에서 내연녀와 대놓고 만남을 갖고 있는 남편의 뻔뻔함이 더 소름 돋는 가운데 재벌가의 미나와 검사인 연주가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한주그룹이 후원하고 해별 갤러리가 함께하는 행사 수익금 전체는 전국의 보호시설 아동들에게 기부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은 얼마 전 작고하신 김명성 화백님의 미나는 그림을 낙찰받으려 했고 연주는 한주그룹이 그림으로 비자금을 세탁한다는 정황을 포착하려고 경매장에 참석한 건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2억. 네, 2억. 현재 금액 2억입니다. 클라스가 다른 배팅보다 더 놀라운 건 화면에 또 다른 애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아주 기품 있고 우아한 모습으로 말이죠. 어떻게 나를 저렇게 똑같이 생겼지? 당황한 연주를 뒤로하고 낙찰받은 그림과 함께 그동안 감춰두었던 계획을 착수한 미나. 준비됐어. 미나가 비밀스러운 작전을 실행하는 동안 도플갱어를 목격하고 강철 같은 멘탈이 흔들리는 연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지? 더 이상한 건 졌다. 부티가 나. 왠지 모를 패배감에 좌절하고 있던 그때 연주를 향해 돌진해오는 자동차. 재벌가 며느리인 미나를 해하려는 음모였을까요? 아니면 검사인 연주를 죽이려는 테러였을까요? 미나의 시아버지인 한주그룹 회장님께 전해진 비보. 끝도 없이 추락하는 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가 추락을 해? 예? 떨어졌습니다. 사돈댁 식구들 모두가. 세계적인 호텔 체인과 제휴한 국내 최초 제주 6성급 호텔로 화제를 모았던 유민호텔. 호텔의 오픈 행사를 위해 제주도로 출발한 유민그룹 전용기가 오늘 오후 4시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미나와 친정 식구들을 타고 있던 헬기가 공해상으로 떨어져 전원 사망하거나 실종했다는 뉴스가 세간에 퍼지는 동안 교통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연주. 그동안 뒷돈 받아먹은 죄로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검은 옷을 입고 다가오는 저 사내는 저승사자라고 하기엔 열혈사제로 보였으니
반가워요. 우리 2년 만이죠? 아, 환영해요, 자매님. 천국 가시는 길에 오신 걸 환영해요. 나 죽었어요? 나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여기 왔죠. 자, 갑시다. 이 조명, 이 온도, 이 습도.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장면은 우리의 기분 탓이라 여기며 당신은 설마 미스터? 미카엘. 열혈사제와 잠깐의 만남 끝에 저승에서 이승으로 환승. 연주가 눈을 떴을 땐 낯선 이들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뭐야 이게? 도대체 거긴 혼자 왜 갔다가 차에 받쳐? 우릴 죄다 며느리 행방도 모르는 등신 천치를 만드니 속이 시원하니? 어디서 눈을 이렇게 떠? 뭐야 이 아줌마. 와병 중인 며느리에게 가해지는 시어머니의 패악질도 여기까지. 내가 누구예요? 그러게요. 사고로 비리 검사였던 과거는 있고 재벌가 며느리로 입성. 내가 한주 그룹 며느리란 얘기잖아. 문어발도 이런 문어발 재벌이 없습니다. 골목 상권은 물론이고 식음료 사업에 생활가정까지 거느린 기업의 며느리라 이만하면 남는 장사죠? 아 뭐야? 원래 다 내 거였던 건데 왜 이렇게 복권이라도 당첨된 거 같고 막 이러지? 이제부터 연주가 아닌 미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 상황 파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나 강민아는 평생 구박만 받던 미운어리 새끼에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재벌 상속녀가 됐다는 거잖아. 환하게 펼쳐지는 꽃길. 하지만요. 처량하네. 아니 이 와중에도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야 나는. 친정 식구들의 헬기 추락 사망으로 대기업 상속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현실은 장례식장에서 땅콩이나 까먹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이런 걸 또 많이 쳐다봐. 땅콩 먹는 거 처음 봐. 네, 이 남자가 알고 있는 미나는 땅콩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땅콩은 한 개만 먹어도 알러지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냄새만 맡아도 막 두드러져 나는 것 같아요. 못 보던 사이에 많이 변했구나. 어린 시절 미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승욱한테는 지금 이 광경은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 정신 차려. 이걸 먹으면 어떡해? 이 사람 미쳤나 왜 이래요? 아니 아무리 충격이 커도 그렇지. 아 뭐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못 본 사이에 장사가 됐구나. 사람이 뭔가 바뀌었다 싶지만 외관이 똑같으니 믿을 수밖에요. 실례했습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아는 사람인가? 형, 형? 갑자기 분위기 사랑과 전쟁. 승욱은 과거에 미나한테 청혼했지만요. 형? 그룹 내 서열에서 밀려 사촌 동생과 미나가 결혼하는 걸 참아 보지 못하고 해외로 도망치듯 떠났던 아픈 이력이 있었는데요. 미나 가족의 부고를 듣고 귀국한 승욱. 근데 괜찮습니까? 마음이 흔들렸고 여운이 남았습니다. 돈 얘기만 하는 장례식장에서 내 마음 보살펴주는 이가 나타나다니요. 네, 괜찮습니다. 무심한 듯 아련하게 안녕. 왜 그래? 나 괜찮냐고. 처음으로 본 사람. 떨어져 있던 시간이 야속할 정도로 짧았던 만남. 로맨스는 잠깐이고 재벌가 며느리의 시련은 현재 진행형이죠. 주간 일정표? 아니 무슨 한쪽으로 며느리 일과가 미용실, 쇼핑, 마사지, 골프 이건 하나 없고 죄다 쌩 집안일만. 새벽부터 준비하는 아침 메뉴는 간단하게 만둣국? 간단? 자, 만둣국 대령이요. If you have anything to say, just say it in English. There's been some rumor about her head injury. 이지 됐어?
I've been so careful to avoid rumors. I've been shut my mouth like a clam at a hair salon lately. Just a rumor is not enough. We need to spread more so she can be humiliated at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lose your company. You guys should talk about it more. Anyway, what time are we going to hair salon? 명원 told me to wipe all the leaves in the living room today. So, no one can go to your salon until it's over. You are going too? 불쑥 튀어나온 본캐 영어 실력. Bon appetit. 시댁 식구들은 머리 다치고 외국어 능력이 튀어나왔다고 여기겠지만 본래 가방끈 2m인 그녀의 제2외국어 스피킹은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다른 집 같았으면 너처럼 어디 단단히 고장난 며느리 이렇게 데리고 있지도 않아. Ôi trời, không hiểu sao bà ấy lại như vậy nhỉ? Thế mới nơi. 와, Chị nói được tiếng Việt à? Sao lại nói được nhỉ? Tự dưng nghe được. Tự dưng nói được. Chị em mất hơi. Có thật là chị đã thường sống như thế này không? Còn hơn thế chứ, chị bị giám sát sinh hoạt 24/24 giờ. Đến cả quần áo mặc trên người cũng chỉ được mặc những bộ đã được chọn sẵn. Bây giờ chính là thiên đường đó chị. Mọi người đều đối xử với chị rất tốt. Thế thì tất cả mọi người đối tốt với chị. Chỉ vì tài sản, chỉ lược thừa ghê từ gia đình thôi sao? 그동안 미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무조건 참고 살았겠지만 포악한 성질머리의 연주는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의 어린아이도 습관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니 네가 먼저 시비 건 거다. 알았지? 너 내가 우스워? 왜 그거 나한테만 던져? 왜 나한테만? 동서, 애가 장난 좀 한 거 가지고. 아니 그니까 그 장난 왜 나한테만 하냐고 왜 나한테만? 아 여보, 애가 그런 건데 좀 이해하고 앉아. 아 놔! 이해? 아니 말이 좋아 이해지 그냥 나보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 조용히 못해. 시아버지 앞에서도 가슴이 뻥 뚫리는 대환장 사이다 쇼. 완성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아이고 깜짝이야. 정말 천막하기 짝이 없구나. 누가 혼의 자식 아니랄까 봐. 헐 2021년에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것도 였건데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창피하지 않으세요? 지금 뭐 구한 말이야 뭐야? 당신 왜 이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 좀 곱게 하면 안 돼? 곱게? 그래 곱게 해줄게. 이 개코러 새끼야. 네가 제일 개너답이야. 이 마마보이 파파보이 새끼야. 입 좀 닥쳐주지 않겠니? 이러면 되냐? 이러면 돼? 진짜 이 사람이. 뭐야? 너 혹시 나 예전에 때린 적 있냐? 아니요. 옳게. 아 왜요? 아 고깝게 안 들으면 되잖아. 아, 내가 알아서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소린데 왜? 언니! 나야 아가씨. 헐, 동서, 시댁한테 이러는 거 다 내 얼굴에 침 뱉기야. 그만해. 그러니까요. 내가 내 얼굴에 침 좀 뱉겠다는데 뭔 상관이에요? 남의 얼굴에 뱉는 것도 아닌데. 에라이 그냥. 아 다들 내가 누군지 알고 깝쳐. 정답! 완전 센 언니!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야? 시아버지의 호통도 소용없고 시댁 식구들이 때로 말려도 그녀는 지금 한떨기 폭주 기관차. 일찍이 신께선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오늘 이러다 사망하는 건 아닌지 광기를 사방에 표출하던 와중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승욱에게 미나에 관한 정보가 몰래 전달됐습니다. 결혼 후에 흉터 제거 수술 같은 거 한 기록 정말 없는 거죠? 거기 없으면 없는 거라니까. 알레르기 때문에 못 먹는 땅콩을 퍼먹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어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나는 팔 드러나는 옷 절대 안 입는다, 오빠. 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혼나다가 생겼거든요. 오빠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나 잃어버리면 이걸로 찾으라고. 성질 뻗친다며 소매를 걷어올렸을 때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한 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승욱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바탕 흉한 모습을 보인 뒤 우와.
돈의 맛을 느끼고 있던 그녀 앞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희생양들. 저건 또 누구 차야? 불륜 주제에 뻔뻔해라. 오늘 전화 받을 상황 아니었다니까. 오늘은 일단 가고 나중에 연락할게요. 가라 얼른 가. 와, 미신이네. 아니 안 들어가 여기서 뭐해? 앞으로의 비극을 모른 채 당당한 내연녀. 오랜만이네요. 안 좋은 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꽤 빨리 극복했나 봐요. 누구?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줘요? 당신 남편이 당신 만나기 전부터 사귀던 아이 저 그런 얘기 뭐래. 뭐? 원래? 아이 가운데. 이봐요. 둘 사이는 뭐 둘이 쪽쪽대든 쫑을내든 뭐 알아서들 하시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그들의 불륜 앞에 미나의 태도는 고구마였지만 연주는 사이다 한 사발 그 자체. 그러나 눈 뜨면 밥 차려야 하는 숙명. 오늘 임시주총 열리기로 급하게 결정됐다는데 들었냐? 아니요 아버님. 아시다시피 제가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느라 지금 태평하게 부엌에 있을다냐? 아버님께서 아침부터 부척반상이 아니라 잼바른 식빵 정도만 드셨어도 제가 태평하게 부엌에 서 있을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너 정신 나간 거 들통나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그냥 집에 있거라. 아버님! 더덕 만드시고 나가세요. 제가 이거 손으로 다 까서 방망이로 일일이 다 두드린 건데. 더 두드려! 자다가 봉창을 두드려도 유분수지. 대기업 후계자가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오늘 커튼도 빨아야 되니까 속도 좀 내요. 헐 커튼. 이사님 아까 얘기 들으셨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유민기업의 주인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 그날의 공식적 스케줄에 따르면 나 강민아는 경매가 끝난 후 호텔을 나왔다. 그런데 왜 내 차를 안 타고 여기 있다가 왜 다른 차에 받쳤냐 말이지. 역시 범인은 사건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어. 야! 연주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조폭들의 등장. 어떻게 된 거야 너? 나 알아요? 왜 이래? 야 너 지금 장난할 때야? 장난이 아닌 분위기. 연주에게 당했던 삼거리파의 조직원들이 복수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야 오랜만이 왔냐? 이건 또 뭐야? 왜 모르는 척이세요? 붕붕 날아다니면서 우리한테 막 날라차게 했던 거 기억 안 나? 조신하고 돈 많은 사모님으로 살려고 했건만 팔을 잡히자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전투 본능.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다. 나는 절대로 강민아가 아니다. 기억만 잃었다 뿐이지 몸이 기억하는 원펀치 쓰리강냉이. 뭐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싸워? 나 진짜 무슨 조폭이라도 되는 거야? 조폭보다 더 지독한 검사였던 내면의 본능이 끓어오르면서 마무리는 언제나 날아차기. 그녀가 싸우는 동안 주주총회는 진행되었고 제 조카지만 그룹 총수 자리에 앉히기에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있어서 말이죠. 들은 얘기로는 기억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 우리 유민그룹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미나의 고모가 유민그룹 총수가 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을 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저 빼고 논의할 수 있나요? 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이름 한승욱, 미국 이름은 알렉스. 늦어서 죄송합니다. 브릭스 펀드의 주주 알렉스입니다. 저희는 유민의 지주회사인 유민전자의 총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아 씨가 현재 강제 상속받은 지분 22%를 합치면 과반수가 넘죠.
저는 강민아 씨가 충분히 유민 그룹을 이끌어 나갈 만한 유민의 적자라고 생각하며 그룹 총수 승계를 지지합니다. 미나의 첫사랑이자 그룹의 최대 주주로 돌아온 승욱 덕분에 대기업의 총수가 됐지만 시댁 식구들의 비아냥은 멈추질 않고 운 좋게 돈방석에 올라앉았으니 이제 시부모 말은 더 개똥으로 알겠구나. 어머님. 왜? 이 정도 말도 못하니? 나가면 어딜 간다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 대꾸하지 말자. 네, 계속 떠들어 보세요. 딴 생각을 해. 뭐라고요, 어머니? 너 집에서 쫓겨나고 싶니? 재벌 며느리 이혼 소송 나오면 어떤 꼴나는 줄 알아? 소송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 분할 과정에서 계열사 지분이나 현재 한주백화점 임원으로서 연봉에는 딱히 드러난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아드님의 자금 주저가 쟁점은 되겠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아주 마르고 닳도록 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혼 소리 듣자마자 입에서 술술 나오지. 아니 어머니.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법절할 검사의 본능을 누르고 다시 부엌대기 신세됐는데 꼬막은 너무한 거 아니오? 이사님 얘기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제 집순이가 아니라 어엿한 한 그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꼬막을 써야 하는 거죠? 이혼하기 전까지. 하지만 집안일의 굴레에서 벗어날 찬스는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고모다. 아 고모님. 아 웬일이세요 고모님? 할 얘기도 있고 언제 한번 만났으면 하는. 지금 나오라고요? 어? 지금? 이 꼬막을 다 씻고 가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거? 네네네네. 네. 위기 탈출 그리고 조력자인 승욱을 만납니다. 이게 뭐예요? 공식적인 인간 강민아의 역사. 일단 이걸 최대한 외워서 기억 상실은 없었고 뭐 이런저런 소문도 사고 충격으로 나타났던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의사들이 믿게 해야 돼요. 기업의 대표 노릇을 위해선 외워야 하는 게 산더미. 가사노동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야겠지만 그룹의 이사진을 만나는 건 당장 내일. 아무리 남의 인생이라도 제대로는 살아줘야지. 벼락치기 공부를 잘했을지는 둘째치고 모두가 미나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지난 주총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아니 강민아 양이 사고로 머리를 좀 다쳐서 가끔 이성을 잃는다는. 이건 뭐 그룹 경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유 얼마 전에 그냥 집에서 애 보던 딸내미 사장자리 하나 만들어서 앉혀놨더만 부도날 뻔. 아 거기 생각나네. 저런 애들이 회사 하나 말아먹는 거 순식간이거든. 진짜 승질을 죽일 수가 없네. 저기요. 작은 이모님의 큰아들인 유민케미컬 오기영 전무님. 제가 머리를 다쳐서 주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오기영 전무님은 머리도 안 다친 분이 경영을 그딴 식으로 해서 주가가 전분기 대비 27%나 하락했습니까? 야! 매출은 흑자야. 1,000만 원 가지고 10,000원 번 게 자랑입니까? 다음! 저희 친정어머니의 막내 남동생이신 유민보험 서영구 대표님. 케미컬 달라고 어머니 조르다가 도박 스캔들 때문에 보험으로 밀려나셨죠?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릴 때 저 빨리 선임하시고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들 머릿수만 믿고 갈 겁니까? 아니면 저 아버지 피 제대로 이어받은 저 믿고 갈 겁니까? 터지는 걸크러쉬. 40패스했던 암기 능력에 화끈한 성격이 더해져 CEO 등극. 뭐 어쨌든 회장 됐잖아. 헌데 집무실 들어간 지 1분 만에 실현이? 아 진짜. 강민아 씨, 서평지청 소속 수사관입니다. 강민아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같이 가시죠. 잠깐만요. 형사소송법 199조 1항. 뭐래? 가서 얘기하시죠. 잠깐만요. 영장 있습니까? 난 못 가요. 이미 동행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예요. 그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명백하게 입증되었을 때만 그 적법성이. 불현듯 스치는 기억에 괴로워할 때 승욱이 나타나고 소속이 어디시죠? 누구십니까? 잠깐 얘기 좀 나누게 해주시죠. 걱정 말고 갔다 와요. 강민아한테 판 함정이면 당신 거기 안 걸립니다. 알고 있어. 난 강민아가 아니니까. 알고 있었어? 당신도 알고
알고 있었어. 강민아 씨,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미나를 노린 게 분명한 약물 스캔들. 하지만요. 안 돼. 앉아요. 그쪽은 제자리고 이쪽에 앉으셔야 돼. 미안합니다. 묘하게 익숙한 치도실 속에서 여유만만. 서평지청 쪽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요. 보통 단순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니까 간이 검사만 음성으로 나오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잘하시네요. 수사관 머리 꼭대기에 앉은 것도 모자라. 여기는 뭐 위스커피 같은 것도 뭐 여기 딱 있네. 몸이 기억하는 동선과 사람들. 요새 통화 안 와서 무슨 일이나 궁금했는데 여기서 보내? 저요? 화장 싹 하면 모를 줄 알았어? 의상값 떼먹을 건 아니지? 한번 와. 영감님 여기! 감자탕집 아주머니가 지나간 뒤 그녀 또한 풀려났지만 그냥 갔다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답니다. 넌 대체 그동안 진통제에다 뭘 섞었던 거야? 미나의 큰 시누이가 파놓은 함정이었으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숭욱밖에 없었죠. 어쨌든 협조하는 게 그쪽한테 제일 유리해요. 미나만 찾으면 내가 그쪽은 아무 일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줄 겁니다. 아니 댁을 뭘 믿고요? 지금 이렇게 운전이나 하고 있으니까 또 까먹었나 본데 내가 그쪽 지주회사 최대 주주라고, 어? 그쪽 한 사람 어떻게 못하겠나? 맞다. 그렇지. 내가 머리를 다쳤잖아. 이해해요. 내가 정신이 깜빡깜빡해. 불리하기만 하면 머리를 다쳤대? 이쪽에선 야릇한 분홍색 기류가 흐르는 와중에 사색이 되어가고 있는 미나의 남편. 이씨,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씨. 바람 피우는 주제에 지조를 논하기는. 여보! 남주긴 아깝다. 뭐 이런 심보겠죠? 잘하는 짓이다. 와이프는 누명 쓰고 검찰청 끌려가서 각계 전투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런 날도 저 차에서 버젓이 내려? 아니, 제가 또 찾아와가지고. 됐어. 그런데 당신은 뭘 말하고 있잖아. 남편은 넘겼는데 집안에 우글대는 독사들이 문제. 잘하는 짓이다. 그거 저 얘기 못해? 내일부터는 출근해야 되니 당분간 집안일은 하지 말고 올라가 좀 쉬어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앞뒤 꽉꽉 막힌 줄 알았는데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장려하시는 시아버지 덕분에 오늘 밤은 생각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스냅에 너무나 확신이 있었어. 아이고, 제 3일에 한 번 감자탕을 안 먹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는 사람이 뜸하니까 궁금하잖아. 그 아줌마의 말대로라면 나는 감자탕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럼, 잠깐만. 내가 상당히 똑똑하고 임기응변도 좋고 갖가지 법에 대해서도 쫙 깨고 있고 검찰청 앞에 아는 사람도 있고 이건 나 혹시? 그녀는 어긋난 퍼즐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하여튼 잘해봅시다. 이중 스파이 팀장님. 너 진짜 조윤주랑 연락 안 돼? 조연주 검사 저도 어제 봤는데. 도라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또.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여자의 사생활을. 강민아 스스로 꽁꽁 숨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번에도 성훈이 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자꾸나. 딱 봐도 젊은 여자가 회장됐다고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아버님 포스가 정말 대박이시네요. 아니 왜 매번 강민아 이 여자가 싼 똥을 내가 치워야 되냐고요. 내가 자꾸 그쪽을 미나처럼 생각하나 봅니다. 기왕 그렇게 된 거 새롭게 시작하면 어떻겠니?